우리 첫 번째 주제는 우리 무무님께서 주제 발제를 한번 살짝 해주실 겁니다. 네. 제 이름이 무무잖아요. 네네. 무무라고 지은 이유가 이 감정 수업에 나오는 첫 번째 감정인 비루함에서 무무라는 단편 소설, 투르게네프의 무무라는 단편 소설에서 따온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스토리를 설명해드리면 이 무무가 강아지 이름이에요. 강아지 이름인데 이 무무라는 소설에서 게라심이라는 남자 주인공의 비루함을 대변하는 존재로 나와요. 배 위에서 이제 여지주가 이제 농노인 게라심의 자율성을 박탈하기 위해서 그 농노가 비밀리에 키우고 있던 무무라는 강아지를 죽이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따르지 않고 반항을 할 것인지의 기로에서 이제 게라심은 무무를 죽이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자신이 만약에 그런 게라심, 농노의 입장이었다면 여지주의 말을 듣고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를 죽였을 것인지 아니면 그 강아지를 계속 살렸을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무라는 강아지의 생사를 한번 정해보시죠. 정해보자. 네. 다들 이 부분은 당연히 읽었겠죠. 네, 1번이니까. 네, 1번이니까. 기억도 잘 납니다. 아까랑 다르게 자신만만하시네요. 나 진짜 읽으셨는지. 알겠습니다. 이 무무라는 강아지가 완전 충성스러운 개였는데. 네, 그죠. 주인공이 무무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게라심. 이 게라심 같은 게 우리 무무를 죽였어요. 네,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죠. 그럼 여기서 나 같으면 무무를 죽이겠다. 나 같으면 살리는 게 맞다. 또 이런 내용으로 좀 얘기해봐도 되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치관이 나오니까. 네. 알겠습니다. 나는 죽이겠다. 누가 있습니까? 다 안 죽인다고요? 에이. 거짓말. 전 진짜 살려요. 에? 저는 죽일 것 같습니다. 확실해요? 네, 저는 죽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문데? 그 상황인데. 네. 왜요? 일단 제가 좀 비루함이라는 감정에 좀 많이 취약했던 것 같습니다. 좀 다른 감정들에 비해서 비루함이라는 감정을 극복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고 다른 감정들에 비해서 조금 많이 힘든 감정이에요, 아직도. 그래서 만약에 제가 게라심의 상태, 농노라는 어떤 신분적 한계와 그런 상황이라면 무무를 죽이고 약간 평안을 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잔인하다. 네, 저는 달라요. 왜요? 일단 제가 근데 책에서 읽었을 땐 그 여지주가 무무를 죽이려고 하는 거를 이제 그것만은 도저히 안 되겠다. 차라리 내 손으로 죽이는 게 낫지라는 마음으로 맞아요. 본인의 손으로 죽였잖아요. 네. 근데 이왕 그렇게 반항할 거면 아예 그냥 데리고 같이 도망치면 안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전 들었거든요. 이왕 이렇게 반항할 거면 어차피 이제 무무를 죽이고 도망가잖아요. 게라심도. 네. 근데 그렇게 할 거면 왜 굳이 죽였어야 했을까? 뭐 그게 이제 자극이 되고 그게 발판이 돼서 그렇게 도망간 거긴 하겠지만 저는 같이 이렇게 제 옆에 있어준 무무를 데리고 도망칠 것 같아요. 아마 그 입장이 아니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걸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해피님은 그러시고 어떻습니까? 그밤님은 어떻습니까? 세상에는 나쁜 개는 없다. 세나게. 세나. 저는 그걸 애청자이기 때문에. 물론 내가 키울 수 없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가 그 강아지를 데리고 못 간다면 다른 사람한테 맡기든 아니면 도망가게 하든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 감정에 치우쳐서 한 생명을 앗아간다는 것도 결국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철저히 지금 시대 상식인 것 같아요. 네. 이때 당시에는 이 과거잖아요, 어쨌든. 강아지, 동물애한테 그런 생명의 존엄 이런 거를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본인의 신념이나 이런 게 훨씬 중요했겠죠. 그리고 그 주인한테 만약에 죽는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내 소유물을 뺏긴 느낌, 내 소유물을 누가 가져가서 파괴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럴 거면 만약에 그냥 이게 동물이 아니라 물건이라고 치환해서 생각해보면 저는 좀 이게 합당한 것 같아요. 이게 물건이다, 내 소유물이다. 그러면 남한테 뺏길 게 예정이 돼 있으면 그냥 내 손으로 그냥 박살내서 저 사람 아예 못 쓰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시대적인 반영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모모님은 아까 말씀하시면서 비루함이라는 감정에서 벗어나는데 좀 네, 시간이 힘들어서. 걸리셨다고. 네, 많이 그러니까 네. 제가 아까 비루함을 결국 이제 여지주가 무무를 죽이는 것으로 그 자체로 두는 게 제일 이제 비루한 형태지만 이제 소심한 극복이 이제 죽이는 거라고 보고 이제 대범한 극복은 그걸 가지고 이제 그밤님이 말씀하셨듯이 살려준다거나 진짜 어떤 수를 써서라도 다른 한 사람한테 맡기거나 근데 이 소설상에서 그게 나와요. 다른 사람한테 맡기려고도 해보고 예, 풀어주려고도 해보는데 다 여의치가 않았어요. 아, 소설을 보셔서 소설을, 아시네. 예. 그런데 이제 결국 다 해봤는데 결국 안 돼서 최후의 수단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대범했으면 뭐 이걸 같이 데리고 탈출을 한다거나 이랬을 텐데 소심하게 좀 어떻게 보면 이 소설에서 이 비루함을 벗을 수 있는 한 발, 소심한 한 발이라고 보긴 했습니다. 근데 저도 아마 그 상태였으면 그런 소심하게 한 발을 내딛었을 것 같아가지고 죽인다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렇군요. 아마 이 사람이 노예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그런 소심한 선택이 좀 자연스러웠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특히 이제 이 무무는 소설을 이제 추천을 드리는 게 투르게네프 좀 유명한 소설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문호라고 그렇답니다. 저 잘 모르는데 나도 모르겠어. 예, 이 무무라는 이 여지주가 본인의 어머니를 모델로 삼아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옛날에 지주였는데 그런 맞아. 농노들을 많이 부리고 맞아. 하는 모습에서 좀 불합리함을 느끼고 그걸 소설로 쓴 게 무무라는 그런 소설인데 상당히 좀 자기가 느낀 그런 감정이다 보니까 감정 표현도 많이 잘 돼 있고 하는 소설이라서 저는 무무 소설 아주 추천합니다. 엄청 짧습니다, 진짜. 단편 소설이라서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어찌 보면 거기서도 깨어난 사람이네요. 네, 그렇죠. 왜냐면 자기 맞아. 부모를 봤는데 보통 거기에 순응하기 마련인데 그렇죠, 그렇죠. 순응한 게 아니라 불합리함을 볼 수 있다는 능력 자체가 꽤나 다르다고 생각하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비루함이라는 감정이 지금 이 핵심인 거잖아요. 네네. 네. 방금 토론에서. 네. 비루함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비루함이 여기서 말하는 거는 슬픔 때문에 정당한 것 이하로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거. 내가 그 정도는 아닌데 더 나를 낮게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다라고 요새 언어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 경험들이 다들 있었을 것 같고 페피님 뭐 그런 거 없어요? 저도 당연히 있죠. 근데 그 비루한 감정을 그래도 오래 끌고 가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상황마다 다 이제 각자의 그 위치가 있고 역할이 있잖아요. 뭐 저는 뭐 직장에서도 그런 비루한 감정을 느껴봤던 것 같기도 하고 그거 아니더라도 뭐 연인 사이에서 뭐 이별을 할 때라든지 뭐 비루한 감정은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계속 빠져있지 않고 빨리 나오려고 나름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쨌든 잘 빠져나오셨나 보네요. 네, 정말 잘 빠져나갑니다. 지금 계속 웃으시는 거 보니까. 네, 엄청, 네, 몸으로 데리고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범한 사람으로. 네, 대범한 사람. 네. 알겠습니다. 우리 그밤님은 어떻습니까? 비루함이라는 감정에 보통 이제 슬픔이 좀 많이 깔려 있잖아요. 네. 저는 물론 이제 어느 정도는 굴복 당해보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비루해져 볼 필요가 있다. 볼 필요 있다는 건 이제 슬픔을 느껴봐야 기쁨을 아는 것처럼 그렇죠. 그 비루함을 느껴봐야 이제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것 나아가야 될 수 있는 또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도 진짜 비루함이라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게 너무 놀라웠었거든요. 이야기하는 방식이. 네네. 또 그리고 철학자 어드바이스에서도 이제 비루함의 원천은 부모로부터 비난을 꾸준히 들어서 나오는 것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것도 보면서 이제 환경이 그만큼 중요하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힘들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감정 자체가. 그렇구나. 근데 그밤님은 어쨌든 이쪽에 종사하고 계시니까 그런 비루함과 관련된 감정이 본인이 느낀다라기보다는 목격도 많이 하고 다루기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비루함 때문에
잠식되는 경우가 좀 있긴 있는데 아, 본인이요? 아니요. 그 이제 예, 만나는 사람들 예, 중에서는 근데 이제 그런 잠식된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굉장히 커지는데 그거를 이제 극복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극복하면. 근데 극복하는 게 너무나 어렵고 그렇네요. 너무나 힘든 게 문제라는 게 단점이긴 하죠. 어쨌든 이 책 읽으면서 약간 느꼈던 부분이 이게 다 감정은 아닌 것도 많더라고요. 48개 맞아. 중에 그냥 어떤 행위를 또 표현하기도 하고 감정이라기보다는. 그런데 이제 비루함도 사실은 어떤 특정 감정이라기보다는 좀 행위까지 같이 많이 섞여 있는 느낌이 좀 있죠. 네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 이런 것 같은데 저도 이런 비루함을 많이 느꼈던 적이 있었고 또 지금도 요새도 한 번씩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저는 그밤님 말에 좀 의견이 좀 동의하는 부분이 비루하다는 걸 스스로 좀 자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객관적 나보다 조금 더 모자라다 라고 좀 느끼면서 저는 이게 자기 객관화의 첫걸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게 더 심해지면은 위험하겠죠. 근데 그래도 이 비루함을 딱 느껴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고 또 다시 용기를 얻고 그냥 무한 반복. 다시 비루함 느끼고 다시 용기 얻고 그러니까 이게 사는 거 아닌가. 네,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비판과 비난만 주는 사람만 있으면 결국은 그 사람 비루함에 잠식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거 반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칭찬하고 우쭈쭈만 하는 환경이 다.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또 위험해질 수 있고. 비루함도 약간 일견 당황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맥락이 있는데 결국 인간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어떤 일을 행동할 때 그런 알지 못하는 두려움 때문에 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비루함이나 당황을 느껴보았을 때는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좀 더 수월하게 좀 움직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또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 비루함이 제 생각에는 당황이 시작이고 지속되면 비루함. 지속성.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오. 더 진행되면 좌절? 자기 혐오? 개짜증남. 짜증나. 너무 짠 거 아니에요? 네. 아, 이거 칠라고 제가 아, 빌드업을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할 말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슬픔은 꼭 피해야 되는 감정일까? 요것도 이제 무무님이 네. 발제해 주신 저만 건데. 발제한 거 같네요. 일 잘한다. 왜 제 거 왜 안 네. 써주세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네. 아, 슬픔은 피해야 되는 감정인가? 왜 이렇게 발제를 하셨나요? 일단 결국 현대 사회에서 좀 억눌려서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이제 기쁨만 추구하는 약간 극단적으로 이렇게 가는 경향이 조금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슬픔은 굉장히 배척하는 사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슬픔과 고통, 불쾌 이런 것들은 무조건 배척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관념이 좀 팽배한 것 같은데 이런 관념들을 조금 깨보는 게 어떨까 이런 것도 한번 다르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해서 그러면 이 책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나요? 무무님이 슬픔. 볼 근데 스피노자는 슬픔은 무조건 거의 안 좋다고 그러니까요. 표현을 합니다. 피하라고 하죠. 네, 코나토스가 이제 결국 내면의 힘이 줄어드는 게 슬픔이기 때문에 결국 피해야 되는 감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스피노자가 이야기하는 개념과 조금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보통 저희가 슬픔이라고 하면 불완전한 존재가 되는 기분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 스피노자가 보면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만 현대인이 생각하는 슬픔이 과연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한 그런 좀 토론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다들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필요합니다. 그밤님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저는 무조건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필요 없다고 봐야겠는데요. 내가 방금 저 슬픔 따위 개나 줘버리시죠. 네, 슬픔은 슬픔은 필요 없죠. 무무에게. 네, 무모에게 익사시킵시다. 네. 슬픔을 사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그 인사이드 아웃이란 영화도 있잖아요.
거기서는 이제 슬픔이가 더 주인공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을 것 같아. 슬픔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렇게 준비한 시험이 같은 게 있을 때도 뭔가 좌절을 겪어봐야지 나중에 그 내가 합격했을 때 그 행복함과 기쁨이 더 커지잖아요. 그게 바로 기쁨이란 걸 느낄 수 있으니까 그만큼 슬픈 것도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근데 또 이것도 슬픔도 너무 막 거기에 빠지고 잘 못 나오거나 그러면은 문제가 될 수는 있죠. 그래서 슬픔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필요하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많이는 필요 없는 것 같고. 네, 전 많이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공격받을 것 같다. 슬픔이 많이 필요한데. 알겠습니다. 그 밤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는데 불안은 필요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불안이 아예 없으면 내일이 시험 기간인데 공부 하나도 안 할 거고, 불안이 너무 높으면 그 불안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슬픔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슬픔이 너무 깊이 있으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슬픔에 빠져있기만 했을 거고, 슬픔이 아예 없으면 결국은 그 사람들과의 공감도 못 느낄 거고, 그 슬픔이라는 걸로 인해서 만약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가 생겼더라도 전혀 감흥이 없는 거죠. 결국은 내 감정은 어느 정도 느끼고 있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슬픔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슬픔이 해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는 필요 없나요? 너무 많게 되면 결국은 뇌도 회로가 계속 그 회로만 충실하게 돼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슬픔이라는 감정이 너무 쉽게 빠진다는 거죠. 어느 정도 직장 생활을 했을 때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계속 하면 되는데 그게 아예 안 되고 그냥 조금만 힘든 일이 오면 그대로 빠져버리는.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본 사람들은 계속 우울증이 재발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결국은 그 회로가 많아지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저 반론하겠습니다. 네, 저도 나중에 반론하겠습니다. 아, 뭐야. 말해주세요. 네. 슬픔이 많이 필요합니다. 아, 벌써 슬퍼.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물론 이게 심리학적인 관점, 정신의학 쪽에서는 어쨌든 정상을 가정하고 그 정상에 어쨌든 사람들이 가까이 갈수록 좀 사회생활도 잘하고 그렇게 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역사적으로 굉장히 우리한테 멋진 예술을 이제 선사했던 사람들, 예술가들,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슬픔을 그쵸 인생 전반에 누리고 살았거든요. 과연 그 사람들의 슬픔이 없었다면 과연 이런 작품들이 인류를 빛낸 이런 작품들이 나왔을까? 모두가 정상에 가까운 사회였다면 그건 어려웠을 것 같다. 그러면 위대해지기 위해서 많은 슬픔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흐나 네. 이렇게 좀 안 좋게 돌아가신 분들 보면 삶을 보면 안타까워 하잖아요. 네. 근데 전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걸 안타까워하는 우리가 오히려 너무 계몽의식이 강한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그 삶 자체가 자기가 원하는 삶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얘기 안 해봤잖아요. 그 사람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한테 만약 양자택일의 선택지가 있다. 정상적인 삶을 살되 그런 작품은 영영 못 만들 거야. 반면 네가 괴롭고 힘들지만 먼 훗날 엄청난 가치조차 매길 수 없는 그런 작품을 만들 삶을 살 거야. 대신에 굉장히 힘들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후자를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거죠. 네. 자, 모모님. 근데 저도 많은 슬픔이 필요하다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2대2로 맞추려면. 근데 약간 저도 그 의견 동의하는 게 저는 사회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적으로 지금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도 나올 정도로 좀 도파민이 과다한 이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슬픔이 필요하다라는 말을 들을 사람들은 다 정상인이거나 이 현대의 이런 쾌락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사람들은. 이 말이 필요한 이 말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미 슬픈 사람들은 이 말이 필요 없는데 결국 이 말을 이게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쾌락 가행 시대를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슬픔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그렇게 막 빠질 정도로 뇌에 해로가 될 정도로 이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많이 필요하다고 해서 우울증에 빠질 사람이었으면 이 말 안 하더라도 우울증에 빠질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많은 슬픔이 필요하다라고 말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얻는 게 더 많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예, 그래서 많은 슬픔이 필요하다고 말함으로써 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쾌락이 좀 가행되어 있는 곳에 균형을 맞춰서 정상 쪽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이분들 입장인 것 같은데요. 뭐 어떤 입장이요? 많은 슬픔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많은 슬픔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만 그런 거고 네, 실제로 많은 슬픔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아니, 많은 슬픔도 필요하죠. 네,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죠. 네, 결국 정상이라는 상태는 저는 멈춘 상태라고 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진동하는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이미 위쪽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도 큰 슬픔이 또 있어줘야 또 정상이라는 상태가 된다고 봅니다. 큰 슬픔이 근데 있었잖아요 이번에. 어떤 집값 다 내려가고 금리 올라가고. 네. 그건 일부 소수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뭐 혹시 또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방장님 의견에 반박하고 싶은데. 빨리 하세요, 빨리 하세요. 크게 막 생각이 안 나서. 근데 뭔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왜요? 왜냐면, 그냥 그분들은 진짜 슬프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프고 힘든 게 나쁜가요? 근데 그게 너무 많으니까, 이제 본인이 너무 힘드니까 그걸 예술로 승화를 시킨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그런 위대한 업적을 가진 그런 예술가들이 다 슬픔에 빠진 건 아니잖아요. 그럼 아닌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분들은 왜 얘기 안 하시고, 뭐, 고흐,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렇게만 얘기하시는지. 근데 그런 분들한테 선택지를 줬을 때 슬픔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다는 거죠. 아니요, 적을 것 같아요. 내기할래요? 그러면 방장님이 만약에 그런 선택을 가지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현생이 너무 슬프지만. 현생은 힘든데. 네, 후에 완전 이제 원하시는 그 일이 대박이 나서 엄청 유명해요. 그러면 저는 하나 조건이 있어요. 네. 내 후대들이 잘 살아야 돼요. 나 덕분에.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고흐 후대에서 잘 사나요? 모르잖아요. 네. 어쨌든 이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계몽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삶은 잘못됐다라고. 근데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그건 이해가 되긴 하네요. 네네.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하는 말이 어쨌든 사실은 저도 슬픔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그냥 다른 관점으로 얘기해보고 싶어서 던진 거고 그리고 슬픔이라는 이 감정 자체가 필요악처럼 저는 얘기되는 것 같아요. 전 그게 조금 안타까운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자. 이게 아니라 그것 자체로서 본질적 가치가 있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저도 동의합니다. 오히려 슬픔도 일종의 행복이라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고통도 행복이라고 하셨어요. 네, 그래서 1년에 행복해지는 기뻐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밤님 혹시 근데 일단은 슬픔을 가져봐야 이제 내가 힘들 수 있는 그걸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장례식장에 들어가는데 슬픔이 전혀 없는 장례식장에 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나중에 그 사람은 후폭풍이 오는 경우가 생기니까 충분히 내가 애도하는 기간도 충분히 있어야 돼. 내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향에 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이제 결국 예술 작품이 만들어지는 건 어찌 보면 소수이잖아요. 물론 제가 계속 전반적으로 얘기를 빠지게 되는데 그 슬픔 때문에 힘든 사람이 이제 예술 작품을 많이 만들지만 결국은 그걸로 슬픔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단 말인 거죠. 그러면 그 너무 깊은 슬픔 자체가 결국은 긍정적인 효과를 주냐 아니면 사회적으로 괜찮은 효과를 주고 있냐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많은 슬픔은. 적당한 슬픔은 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드라마도 마찬가지로 슬픔이 없으면 희로애락이 없으면 진짜 재미없단 말이죠. 그것도 당연히 필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필요는 하지만 너무 많은 건 잘 모르겠다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저는 제 이 말을 했던 거는 항상 얘기가 나오면 그런 쪽으로 가요. 슬픔이라는 게 결국 뭘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슬픔 자체로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단으로서 필요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기쁨을 느끼기 위해서 슬픔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내가 행복하다는 걸 알기 위해서 슬픔이 필요하다. 그게 아니라 그냥 슬픔 자체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슬픔에 빠진 그 상태가 그냥 이로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보는 게 저는 조금 안타까웠고 그리고 저는 우리 시선이 약간 슬픔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 본질적 가치가 있다라고 그러니까 슬픔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가 봐야 저는 실제로 사회적 현상에서도 지나친 슬픔에 안 빠질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지나친 슬픔에 빠지는 경우도 보면은 벗어나야 된다는 그 강박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정상이 아니다. 너무 괴롭고 슬픔은 필요 없는 건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다. 그게 아닌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더 많이 벗어나지 않겠나. 이해가 됐습니다. 네.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요?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슬픔 자체에도 가치가 있고 그게 오히려 깊은 슬픔에 빠지지 않게 해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맞잖아요. 네. 그러면 깊은 슬픔은 필요 없는 거네요. 왜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마음에 그러셨잖아요. 깊은 슬픔에 빠지지 않기 위해 슬픔에 아니. 그러니까 깊은 슬픔이라는 게 필요한 경우가 극소수는 있다. 아까 제가 고운하게 이렇게 얘기했던 게 극소수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다. 네. 근데 사회적으로 나오시길래 사회적으로 얘기. 예. 자, 그러면은 우리 세 번째 주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가장 쓸모없는 감정이란? 이거 누가? 접니다. 이거 무슨 의미예요? 제가 이제 이 주제를 뭐 선정하지 계속 고민하다가 이 책을 이따 검색해보고 혹시나 토론 주제를 했는지 감정 토론 주제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해봤어요. 뭐야? 뺏겨왔어? 근데 이제 어떤 분께서 이 주제로 막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고 각자 생각하는 게 다를 것 같아요. 뭔가 쓸모없는 감정이 아예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 있는데 그 다를 수도 있고 종류가. 네,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들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두 가지 의미로 네. 받아들여져서 이 책에 나온 48개 감정 중에 제일 쓸모없는 게 뭐냐 아니면 아니요. 그냥 네, 전체적으로. 가장 쓸모없는 감정이란 어떤 거냐라는 정의를 물어보는 건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네요. 48가지 이 프레임 벗기고 네. 모든 감정 감정 중에서 쓸모없는 감정. 네, 그리고 이유까지 궁금합니다. 그러면은 뭐 한 번씩 얘기해 볼까요? 가장 쓸모없는 감정이 뭔지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거니까. 그밤님 해볼래요? 저는 쓸모없는 감정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분도 이렇게 강신주 이분도 마지막에 그 얘기하세요. 그럼 같은 입장이시네? 그렇게 됐죠. 왜요? 이유가 중요하겠죠. 보통 이제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를 나누는 감정 중에 분노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분노라는 것도 불쾌감을 제가 느끼는 거잖아요. 그 불쾌감이 느껴져야 이제 내가 그거에 대한 행동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해. 근데 내가 불쾌감을 안 느끼면 그 욕을 계속 듣고 있겠죠. 근데 불쾌감이 있으면 분노가 있으면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도망가든지 회피라든지 선택을 할 텐데 그런 거 없이 계속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감정은 쓸모없거나 잘못된 건 아니고 좋고 나쁨이 없고 감정 표현이 좋고 나쁨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근데 궁금한 게 만약에 상대방이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막 했어요. 근데 분노가 안 나와. 그럼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겠죠. 다 모든 사람들이 어째 보면 분노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으면 모든 사람이 상관없겠지만 자기만 없다면 그럼 주변 사람들은 그걸 듣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또 다른 감정이 또 받아들이실 거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약간 스플래시 데미지. 스플래시 데미지. 게임으로 치면. 뭔지 아세요? 스플래시. 모릅니다. 게임에서 그 스타크래프트 이런 데 보면 시즈 탱크라는 게 있어요. 시즈 탱크가 빵 적을 쏘면 주변 적이 같이 맞아요. 어떤 개념인지 모르겠습니다. 퍼져요. 데미지가.
그러니까 스플래시 데미지가 되니까. 그래요. 근데 그러면 약간 저 아까 말씀하신 게 본인이 느끼는 감정보다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어떤 일련의 감정들은 저는 약간 표현하는 게 항상 좀 부정적인 쪽으로 표현이 되는 그 일종의 감정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뭐 공허나 아니면 뭐 권태 이런 단어들이 가지는 이런 감정들은 거의 항상 나쁜 쪽으로 항상 가는 감정은 있지 않을까요? 그런 감정도 있긴 하겠지만 네. 그 감정에서 내가 그걸 알아차림이 제일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그 감정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결국은 안 좋은 방향으로 가는 건 그것도 표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그 최종 종결지까지 간다는 건. 그럼 그 표현을 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방법으로 가는 것 원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근데 그러면은 네, 뭐 약간 청문회 같은데. 그러니까 그럼 애초에 그 감정이 없으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을 아예 못 느끼는 거면 전 진짜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상관없듯이. 왜냐면 기계한테 우리가 욕을 해도 기계는 아무렇진 않잖아요. 그것처럼 그러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느낄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감정을 그걸 느끼고 비루함이든 공허함이든 느끼고 그걸 행동을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더불어서 약간 인간은 느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불완전한 존재, 외부에 어떤 요인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떤 감정이라도 느낄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라서.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런 안 좋은 행동을 유발할 것 같은 감정이 안 느끼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지금 가상인 거잖아요. 네네네. 가장 쓸모없는 감정이란 네. 이라고 해서 네. 그런 행동을 유발하는 특정 감정이 있다. 안 좋은 행동만 유발하는 감정이 있다. 그럼 그거를 안 느끼면 제일 좋잖아요. 근데 느낄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면 안 느끼면 제일 좋다는 건 이거는 필요 없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럼 쓸모없는 감정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사방의 적인가요? 포기되셨는데 이거 그만 잘 들어보세요. 이제 규범님이 그러니까 아까 다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면 필요 없는 거 아닌가. 네. 그런 행동, 안 좋은 행동만 유발하는 감정이 있다. 그럼 이거 쓸모없는 거 아닌가. 혹시 뭐 다른 분들 또 얘기하실 거 있습니까? 저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냈으니까. 그래서 뭐 하지 이렇게 하다가 조롱. 여기 조롱 나오잖아요. 네. 조롱이 몇 부에서 나왔죠? 앞쪽에 나왔죠? 그것까지는 사실 그래요? 네. 근데 조롱 읽으신 거 맞죠? 읽었습니다. 네. 정확한 정의는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네네. 일단 생각했을 때 뭔가 감정이라는 것이 본인만 느끼면 저는 일단 좀 부정적인 그런 감정도 소위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도 본인이 느끼고 잘 그걸 극복하고 해결하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조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실제로 행위까지 이어지잖아요. 그래서 타인에게도 나쁜 영향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조롱을 내가 했다고 해도 과연 그게 진짜 상대방을 생각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진짜 조롱 하나로 끝이 나는 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롱이 조금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필요 없다. 네. 필요 없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두 분이 마찰이 생기잖아요. 한번 해보실까요? 근데 조금 생각해봤던 게 뭐냐면 부정적인 감정을 통해서 경제적인 것도 창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경제적인 것? 네. 조롱을 통해서 경제적. 김구라 같은 사람. 그런 그래. 뭐든 간에 어떤 감정에 의해서도 충분히 경제적 창출이 가능한 거 보면 결국 그것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갑자기 드는 생각도 들어요. 조롱으로?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네요. 그러면 그걸로 돈을 못 벌면 필요 없는 거고. 되게 자본주의적이시네요. 역시 경제에 관심 많으신 게 느껴집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두 분은 어떠세요? 제 의견에 대해서? 조롱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요? 사실 이제 조롱을 하면 재밌잖아요. 본인만 그래요? 재밌는 거 아닌가요? 조롱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던데요, 저는. 맞죠. 저도 그래요. 왜 조롱이 필요할까요? 뭐지, 이 사람들? 나 조롱당하는 느낌인데?
결국 조롱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즐겁잖아. 즐겁게 되는 거고 그쵸. 그리고 소속감이 생겨버리는 거니까 그쵸. 그럴 수 그것도 있네.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제가 이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네요.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후려쳐서 공리주의. 한 명의 인생으로 다수가 행복해지네? 공리주의까지 나오다니. 근데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무모님은 조롱이 필요합니까? 공리주의 말 나와가지고 약간 무모님이 참고로 공리주의 극혐하신 분. 약간 신기가 불편한데요. 이건 말하면 또 이제 또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공리주의 쪽으로 안 빠지겠습니다. 근데 이제 조롱은 저는 그 어떤 행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간 관계가 이제 항상 나빠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과를. 그러니까 행태로 봐야 되나 아니면 감정으로 봐야 되나 이걸 좀 나와봐야 될 것 같은데 조롱이라는 거는 좀 조롱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행태지 않습니까? 뭔가 다른 사람을 가지고 약간 좀 괴롭히고 안 좋은 점을 말하는 이런 행태를 보통 떠올리는데 감정에서는 이제 그런 행태를 할 때의 마음가짐에 집중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가짐도 아까 박영희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소속감을 줄 수 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결국 그것은 좀 결론적으로 어떤 한 사람의 불행을 전제가 되어야 되니까 조금 파멸적인 감정이 아닌가, 좀 부정적인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무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해피님이 무모님을 그냥 완전히 그냥 교주처럼 받으세요. 무모 라인으로. 무모 라인. 알겠습니다. 저는 그 라인에 좀 흥미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이제 남았네요. 저는, 사실 이거를 다르게 해석했거든요. 가장 쓸모없는 감정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감정의 종류가 아니라 그거의 개념이 뭐냐? 네,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어떤 목표를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는 감정. 그게 제일 쓸모없는 감정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 왜요? 부모님 굉장히 저를 극혐하시네요. 아니요. 극혐이라. 저 방금 눈 내리 깔았잖아. 좀 제가 높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 뭐야? 조롱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네. 이렇게까지? 근데, 네, 동의합니다. 그래요? 제가 네. 계속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반론해 주십시오. 네. 네네. 근데 이게 가장 쓸모없다는 거는 일종의 이제 순위를 매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나마 덜 중요하다. 네,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을 했고, 이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 중에 진짜 쓸모없는 감정이 있지 않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진화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이게 진화의 관점에서 만약에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 체계는 수렵 채집 사회에서 형성된 진화적으로. 뭐 할 말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일단,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진화의 속도보다 우리 지금 문명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빨라져가지고 어쩌면 이 감정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떤 기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에 어떤 촉발을 한다든지. 그래서 어쩌면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감정들 중에서 지금 문명 사회에 안 맞는 감정이 있지 않을까?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이 감정 때문에 하는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쓸모없는 감정. 그래서 저는 어쩌면은 소시오패스 같은 경우가 진화의 형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있어요. 네? 인간의 진화 형태. 최종 진화 형태. 네, 최종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보다 왜냐면 소시오패스인 분들이 사회적 성공을 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문명 사회의 원리에 따라서 자기 감정을 잘 컨트롤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감정이 제거가 되고 문명 사회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런 최종이라고 표현한 게 어쨌든 문명 사회가 발전하다 보면 그걸 소시오패스가 결국 최종 단계에서는 결국 제일 이상적인 인간이 될 테니까요. 그 체제 내에서는. 그래서 최종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다음 단계가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아마 그 체계가 무너지고 다음 단계가 나오죠. 그렇게 보세요? 네. 제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근데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아주 이제 굵직한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인간의 진화와 이제 문명 발전에 대해 두 가지를 놓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간의 어떤 수렵 채집하는 이런 성격이나 이런 가치관들이 이제 잘못된 것처럼 표현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거에 굉장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결국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의 본성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인간성이라고 생각하고, 결국 인간의 존엄성도 그쪽에서부터,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네. 소시오패스 분들은 그럼 인간성이 없다는 말이네요? 아니죠. 왜요? 아니죠. 소시오패스는 인간성이 화신이죠. 자기 욕망대로만 하는 거니까. 네? 다른 사람 생각 안 하고 자기 욕망대로만 하는 게 소시오패스잖아요. 근데, 네. 저는 그 소시오패스가 어떤 부분에 감정이 제거된 상태, 공감이 좀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그 상태가 이 문명사회에 더 잘 어울리는 진화 형태인 것 같다. 근데 저는 그 문명 상태에 어울리는 게 저는 인간한테 그런 문명의 발달함으로 인해서 오는 부작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변화의 단계가 아닌. 소시오패스가 부작용의 형태다. 네, 돌연변이다. 네, 돌연변이고 부작용의 형태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요? 그럼 오히려- 지금 이게 예. 진화의 형태와 문명의 단계가 잘 맞아 들어가는 거다. 네,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이고, 어. 단지 문명의 발전이 부작용 형태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그게 꼭 인간이 그런 문명의 발전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잘 들었습니다. 왜 해피님 계속 웃고만 계신데? 저 부모님의 의견에 항상 동의하기 때문에, 네. 뭐지 이것들. 네, 조롱은 아니고요. 네.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뭐야? 네. 알겠습니다. 다양하게 감정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우리 전문가도 모셔놓고, 또 이제 진짜. 그 조리돌림 한번 했는데, 조리돌림이요? 조리돌림이랑 네. 청문회처럼. 청문회. 네. 아마 또 했었고, 해피님도 오셔가지고, 네, 계속 빵긋빵긋 웃으시면서. 우리 전문가의 저를 이제 쏙 빼놓고, 민간 해피님 따로 전문가 하시지 이렇게. 않습니까? 민간? 네, 약간 전문가, 민간 전문가. 네, 이런 느낌. 네네, 알겠습니다. 민간 전문가 우리 해피님. 네, 네. 너무 네, 좋았습니다. 모셔가지고 얘기 잘 들었고. 우리 시간이 다 돼가지고, 네, 지금 보니까 녹음 시간 조금 오버했는데, 이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소감 한마디씩만 하고, 오늘 정리했으면 하는데요. 무무님부터 하고, 네네네. 이렇게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이 감정 수업에 대해서 이렇게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약간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기억했던 거랑 조금 달라졌던 부분도 있고, 좀 리마인드 되는 느낌도 있어서 또 좋았던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또 이런 새로운 관점들, 특히 이렇게 전문가분들 이렇게 모셔가지고 이렇게 의견 들어보니까 너무 또 뜻깊은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네. 네네, 알겠습니다. 무무님, 즐거우셨고. 네. 네. 해피님, 네. 네. 저는 일단 팟캐스트 토론 아예 처음이었는데 사실 긴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걱정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여러 다른 패널 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재밌게 하고 가고 뭔가 다음에도 신청을 이것 때문에 주저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팟캐스트라는 거에 주저하진 않을 것 같고 두 번째 이 감정 수업에 대한 내용을 같이 이야기 나눴는데 일단 저도 이거와 같이 이제 제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분들의 지식도 이렇게 엿들으면서 저까지 뭔가 많이 진짜 배우고 간다라는 그런 목적이 완전히 부합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만족스럽고 재밌었습니다. 다 무모님 덕분이다, 그죠? 아닙니다. 다들 그밤님이랑 방장님도 너무 좋은 의견, 그 스플래시 효과. 스플래시 데미지. 네. 네, 데미지. 그거 하나 배우셨네요. 아닙니다, 많이 그거랑 조롱이랑. 알겠습니다. 이 라인 참 보기 좋네요. 알겠습니다. 우리 그밤님, 네. 좀 힘들어 보이시는데. 네, 저는 일단 저도 처음이다 보니까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또 고민하게 되고 평소랑은 너무 다른 느낌이 많이 들어서 고민이 많이 되고 좀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새로운 걸 해봤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조금 사라졌다라는 게 저는 이번 모임의 최대한 큰 효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또 있다면 제가 원하는 책이 한다면 그때는 신청할 것 같습니다.
안 하겠다 이 말이구만. 내가 저 못 알아듣을 줄 알았나 봐. 알겠습니다. 원래 그 밥님이 저희 모임에서도 반론 많이 하시기로 유명한데 오늘은 좀 잠잠하시네요. 네, 오늘 일부러 건드렸는데. 네, 좀 너무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본 그밥님의 모습 중에서 제일 약간 좀 순한 맛이 아니었나. 그러니까요. 네. 누가 주사 놨어요? 네. 네, 오늘 좀 순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좀 적응이 안 되셨나 보다, 그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말씀 다들 잘해주셔가지고 저도 재밌게 했고요. 어쨌든 지금 우리 감정 수업이란 책으로 했는데 이 책이 저는 참 의미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팟캐스트에서 한번 다뤄봐야 되는 책이라는 생각이 확 들었고 그리고 이 책을 꼭 안 읽어보신 분들은 정말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아, 진짜. 네, 정말 추천드려요. 이게 표현이 진짜 제가 말을 솜씨가 없어서 잘 못하겠는데 정말 좋습니다, 진짜. 책이. 갑자기 광신도가 끼어들었는데. 네, 어쨌든 이 감정 수업 책 추천드리면서 오늘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들 이제 고생 많았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합시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안 돼, 역시. 네, 이런 거 해줘야 된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 네.